오늘은 이제 곧 청약을 앞두고 있는 DMC 리버파크 자이하고 리버폴의 자이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가가 이제 나오고 나서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저 역시도 높은 분양가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 의견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무조건 하지마 DMC 리버파크 자이 폴의 자이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청약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생각을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5월 3일입니다. 3일 새벽인데 이제 바로 내일 5월 4일 월요일에 특별공급 신청이 있고 5월 6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1순위 청약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편집을 하고 오늘 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5월 6일에 이제 해당 지역, 5월 7일에 기타 지역 해가지고 5월 14일 목요일에 당첨자를 리버파크가 발표를 하고 5월 15일 날 당첨자 발표를 리버폴에 갑니다. 그래서 청약 접수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기 때문에 당첨 날짜에 따라서 당첨자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DMC 리버파크 자이하고 리버폴의 자이가 이제 고분양가라고 말이 많죠. 그래서 분양가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향 덕은지구에서 이미 분양을 완료된 분양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분양을 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곧 청약을 앞둔 분양가를 한번 비교해서 과연 덕은자이, DMC 리버파크 자이하고 리버폴의 자이의 분양 가격이 정말 고분양가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향 덕은지구에 분양 완료된 분양 가격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향 덕은 대박 노블랜드하고 고향 덕은 중흥 S클래스가 분양을 마쳤습니다. 분양 시기를 본다면 일단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7월 25일에 이제 대박 노블랜드가 분양을 했고요.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기준층 중심으로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당 분양 가격이 평당 188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향 덕은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대박 노블랜드의 분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작년에 11월 21일에 모집 공고가 나서 이제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분양 가격이 이제 6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이제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흥 S클래스의 분양 가격이 조금 저렴하죠. 입지적으로 봤을 때 대박 노블랜드의 입지가 조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이 다소 늦게 청약 분양을 시작했지만 중흥 S클래스의 가격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 가격을 본다면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85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 한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된 시점에 이제 덕은지구에서 분양한 대박 노블랜드와 덕은 중흥 S클래스의 분양가를 본다면 1800만 원대의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와 분양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다뤄왔었는데 호반 서밋 목동입니다. 경기도는 아니고 서울이죠. 모집 공고가 이제 2019년 4월 10일에 났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을 본다면
8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8억 700만 원. 8억 7천만 원이 아니라 8억 700만 원. 8억 선이었다는 거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분양 가격으로 본다면 2,370만 원의 분양가가 이제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을 간단히만 보신다면 이제 호반 서밋 목동 같은 경우에는 신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목동역이 이쪽입니다. 목동역이고 신정역 5호선이 있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신트리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동 경전철 107 역사가 이제 생길 예정이고 이 역사가 이제 당산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7 역사가 생기게 된다면 목동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 근거리에 입지를 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평당 분양가가 2,370만 원에 분양을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청약을 앞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장산숲 아이파크가 이제 모집 공고가 4월 29일 며칠 전에 났습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8억 9천만 원 선에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평당 분양 가격을 이제 살펴본다면 2,617만 원 선, 그래서 2,600만 원 선에 이제 9억을 넘지 않는 분양가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입지를 본다면 이제 화공 역세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광역철도인 원종 홍대선이 이제 화공역을 지나서 홍대역까지 이어집니다. 덕은지구의 덕은역도 지나가게 될 예정이죠. 이 노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우장산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곡지구라고 하는 간접적인 이제 업무지구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나의 역이 있고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양 가격이 지금 현재 8억 9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고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DMC 리버파크 자이하고 리버폴의 자이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버파크 자이, 이제 입지적인 측면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리버파크 자이 4블록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을 본다면 이제 84 타입과 99 타입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8억 8천만 원 선, 8억 7천만 원 선에 이제 84제곱미터가 분양을 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이 넘는 9억 7천만 원 선에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리버폴의 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84 타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은 가격대가 8억 9천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만 원 선이지만 대다수의 평형이 8억 9천만 원 선에 이제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 분양 가격을 본다면 리버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평당 2,583만 원 선이고요. 그리고 리버파크 포레 같은 경우에는 평당 분양 가격이 2,6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비교했던 목동 호반 서밋이라든가 우장산숲 아이파크보다 이 포레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제 과거의 분양가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화곡역의 우장산숲 아이파크, 즉 서울 권역에 있는 현재의 역세권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한다고 해도 분양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DMC 리버파크 자이와 리버폴의 자이가 과연 고분양가가 맞느냐? 그러면 고분양가가 맞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리버파크 자이가 고분양가인데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청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값이 싼 아파트를 청약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한 것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즉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입지가 좋다면 가격이 비싸도 사두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가격이 싼 것을 무조건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싸다고 부동산을 샀을 때는 그 부동산에 물려서 장기간 내가 팔지도 못하고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분양가는 맞는데, 그러면 이 DMC의 리버파크 자이하고 리버폴의 자이가 과연 입지가 좋은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최근에 이제 영상들이나 이런 블로그 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무조건 청약하지 말아라,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싼 벤츠 자동차나 포르쉐 같은 거는 아무도 사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격을 떠나서 그러면 입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에 앞서서 사업 개요를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곳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고양 덕은지구에 이제 A4 블록이 있습니다. DMC 리버파크 자이이고 70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4제곱미터하고 99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덕은지구에서 이제 A7 블록 같은 경우에는 리버폴의 자이라고 명명하고요. 318세대로 84제곱미터로 이제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이제 보신다면은 리버폴의 자이하고 리버파크 자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덕은지구죠. 덕은지구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앞쪽이 업무 시설들하고 주상복합들 그리고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고층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버폴의 자이하고 리버파크 자이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일부 세대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것들이 이제 입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입지를 살펴본다면 여기가 이제 덕은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리버폴의 자이 그리고 리버파크 자이인데, 이제 원종 홍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우장산 숲이 있는 화곡역을 지나서 이렇게 홍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홍대 입구역까지. 그러면 가칭 덕은역에 여기 생긴다면 리버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 인근에 입지를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단점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 없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 리버파크 자이의 입지 같은 경우에 저는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마 리버파크 자이의 이 DMC 리버폴의 자이와 리버파크 자이의 아파트 입지가 나쁘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입지가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보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죠.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DMC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직주 근접에 입지를 하고 있고, 가양대교를 넘어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이쪽이 이제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마곡지구에서도 간접적인 수혜로 직주 근접의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입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직주 근접에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 한강에 이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이제 월드컵 공원이 있죠. 이 공원의 인근 거리에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성 여부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강을 이제 바로 접하고 있지 않지만은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권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한강까지 끼고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덕산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 역세권 개발, 입지 직주 근접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난지물 재생센터라든가 난지 빗물 펌프장, 그리고 마포구 청소 차고지나 고물상, 뭐 주변에 이런 열악한 환경들도 있는 단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적인 부분들을 다 상쇄할 만한 그런 입지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도 하나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버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 84A 타입은 이제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이 4개입니다. 4개. 알파룸까지 4개가 구성되어 있고 드레스룸이라든가 파우더룸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터풍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시설 우수하고요. 단점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게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자이 같은 경우에 평면 설계나 단지 구성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리버4의 자이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제가 D타입을 가져왔어요. D타입 평면이 좋아서 D타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여기도 4베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이 안방, 그리고 침실 2개, 알파룸 공간까지 해서 방이 4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베타룸이 있어요. 알파룸과 베타룸이 있기 때문에 이 베타룸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여지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단점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관이라든가 이 주방 쪽에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게 단점적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장점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창이 많다는 겁니다. 창이. 이제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고 이 베타룸에도 창이 있죠. 그리고 침실에도 발코니 쪽에도 창이 있고 그리고 이 사이드 측면에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기성이나 통풍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혁신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MC 리버파크 자이하고 DMC 리버폴의 자이 청약을 할까요? 란 질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무조건 청약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일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고분양가이기 때문이에요.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 살펴본 대로 이거는 팩트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고분양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물건은 가격 대비 성능이 저하된 물건이라는 것이죠.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청약하지 말아라. 이거는 100% 공감하진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이 아파트를 청약을 할까 말까. 뭐 한 진짜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셨다.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청약하셔라. 청약해도 괜찮다. 지금 고분양가인 거는 맞지만 앞서 분양한 그 분양 물량들보다 내가 더 차익분을 많이 못 가져갈 뿐이지 입지가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는 상승할 여력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 가격을 감내할 수 있는 실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청약을 해도 괜찮다. 다만 이 가격이 너무나 부담스러우신 분들, 내 여건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서 청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분양가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창릉 신도시라든가 이 3기 신도시 그리고 대공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향후에 이제 나올 물량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청약을 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입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는 미리 사두는 거라고 했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를 추천할 거냐 추천하지 않겠느냐. 그럼 저는 추천까지는 하지 않겠다. 추천까지는 하지 않겠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분들께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셔도 되는 매력적인 입지의 아파트다 라고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제가 사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명확하게 제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죠.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은 사셔라. 괜찮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하지만은 가격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기다려서 추후에 있는 물량들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할 거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다루어 달라고 해서 제 의견을 공유해 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저는 영상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서 내일 일찍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